네, 많이 오셔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온유학원 원장 피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어제 또 봄이 왔는가 했더니 또 이렇게 바람이 불고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덕소고등학교 아이들 겨울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고교 선택 설명회부터 독소고등학교 우리 윈터 설명회 통해서 되게 여러 번 뵌 학부모님들께서 와주셔서 정말 반갑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국영수는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학생들 공부시킬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 학생들한테 좋은지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와서 직접 얘기해 주실 건데, 그 사회랑 과학은 그 중간에 시험에 맞춰서, 안녕하세요. 시험에 맞춰서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저희가. 수업을 런칭하다 보니까 그거는 간략하게 우리 앞에 계신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 이제 차례로 나오셔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 공부시키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회 진행하는 건 이제 덕소고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이제 4월 말 5월 초가 되면 치러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3월, 4월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중간고사 대비를 하느냐를 각자 선생님들께서 아마 잘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영수 외에 사회과학도 이제 중간고사 대비는 다 되고 있는데요. 방학 동안에 사회과학 수업을 학원에서 같이 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국영수에 집중하느라고 사회과학 아직 이제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뒤쪽 자료 뒤쪽에 보시면 과학이랑 사회도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과학사회 선생님 주말에 수업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여기 참여를 못하셔서 일단 과학은 곽승훈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진행을 같이 중간고사 대비해 주실 거고요. 3월 첫 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7시에 이제 복습 테스트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요. 7시 전에 학원을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자율적으로 저희가 이제 클리닉반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첫 시간에는 뭐 그게 없겠지만 이제 둘째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해 온 것들에 대한 것들의 질의응답이 있다면 7시 전에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7시에 이제 복습 테스트 보면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시까지 과학은 진행이 되고 아마 3월, 4월 풀로 과학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6월, 5월, 6월 두 달 또 풀로 준비해서 기말고사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과학은 1년 내내 그냥 수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 그 외적으로도 뭐 영상이나 그다음에 아이들 카톡 채널이나 이런 거 통해서 평상시에도 계속 질의응답 받아 주시니까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덕소고 과학 시험이 어 아주 어렵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못하겠어요는 아니지만 정말 그냥 실수 한두 개 하면 등급이 빡 떨어지는 약간 요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수하지 않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많은 문제를 풀고 반복 학습을 하고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것들을 연습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진 않아요. 방학 동안에 이제 8주 과정을 거쳐서 이제 1년치 한번 싹 돌았는데 이제 그 3월부터 사회 과목이 바로 열리진 않고요. 4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4주 과정으로 사회는 끝납니다. 네. 그래서 뭐 4주 정도 4회 정도 수업하고 직전 보강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주 과정으로 사회가 준비가 되고요. 그 과정 동안에 이제 뭐 자료집이며 뭐 변형 문제며 이제 전체 뭐 아이들 그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부분들 수업을 다시 한번 다 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게끔 자료나 변형 문제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통합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생각하는 사회 한국사 막 이렇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 공부할 때랑은 또 좀 다르게 워낙 모든 과목들이 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 덕소고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작년 25년도를 기준으로 봐서도 과학 점수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아오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회 수업이. 네,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암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풀이로 연결이 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조금 많이 겪어와서 요게 암기만으로 되는 과목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또 감이 있는 친구들은 잘할 수도 있지만 뭐 암기만으로 사회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한 번 정도는 수업을 좀 들어보면 아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 대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제 우리 학교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아이들이 다 처음이니까 중간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업들을 조금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가 조금 쌓아가면 되게 이제 중간고사 범위를 공부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회과학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동안에도 국어 수업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잘 들었는데 이제 국어 선생님 나오셔서 국어에 대해서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했고 3, 4월에는 어떻게 이제 중간고사 대비하실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진짜 국어가 1학년 때가 가장 어려워요. 네, 1학년이 덕소고도 와보고도 1학년 국어 시험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요 국어 진짜 시험 대비 잘 하시는 분이고 잘 하시게끔 잘 준비하실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설명할 때는 이렇게 패드 안 보고 하는데 오늘은 그 저희 혹시 단톡 보고 급하게 오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그 재원생 어머니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도 안 빼놓고 얘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숫자 실수 안 하려고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네, 좀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막 1등급인데 2등급이라 말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오늘은 저번 혹시 설명회 오셨던 분 계세요? 저번 설명회? 한 분, 두 분? 네. 저번에랑 겹치는 내용이 한 2페이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소고 입학 환영하고요. 네,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없네요, 오늘은. 그리고 이제 제 설명에 들으시면 김채영 쌤한테 국어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저도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만큼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왜냐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저도 이 강의실에서 수업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끄면 좀 더 잘 보여요. 잘 보이시죠, 이제? 네, 네. 이제 저는 뭐 꼼꼼하다 뭐 이런 성실하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수식어잖아요, 강사들에게. 근데 일단 성과로 저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셨죠? 저번에 배웠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정말 저번 주까지 딱 보았을 때 이제 이번에 윈터스쿨이라 하잖아요. 1월, 2월 달에 진행하는 거. 저는 들어오는 이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는 강사입니다. 네, 그래서 퇴원율이 0%인 강사입니다. 한 명 지금 한 2주 쉰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 내신 바로 여기 아마 있을걸요. 네, 그 여학생 한 명만 이제 다시 복귀를 할 거고 나머지는 한 명도 퇴원이 없습니다. 고2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퇴원율이 0%인 강사고요. 항상 그래 왔어요. 이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생각보다 좋아하는 게 저보다 조교들을 많이 좋아해요. 네, 저는 조교한테 이게 떠넘기는 느낌이 될까봐 일부러 선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에게 이제 교수적으로 지도받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풀었을 때 접근법이 더 나았나요? 이런 것들을 멘토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2명의 조교를 쓰고 있는데 한 명은 덕소고 출신의 05년생 조교예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이거 얘 성적표 좀 알려달라 했거든요. 네, 05년생인데 내신이 이제 3학년 때까지 합이 1점 후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신도 나쁘지 않았던 친구예요. 9등급제 기준이었을 때요. 그리고 걔 동생이 지금 고2로 진학하는데요. 걔가 최상위권이에요. 네, 그래서 동생도 여동생도 일부러 전략적으로 덕소고 보냈다 하더라고요. 네, 엄청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저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은 친구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재학 중에 나 이거 너무 아쉬웠는데 후배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많더라고요. 네, 1점 후반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가 현역 때 그다음에 정시 어땠냐 물어보니까 국어는 1등급 나왔었대요. 네, 걔 이과예요. 그리고 수학은 2등급, 영어는 1등급이지만 2등급을 왔다 갔다 했었고 국수 0 그러니까 1, 2, 2로 생각하세요. 네. 그 탐구는 생물 1, 지구과학 1, 의대 가려고 했던 아이여가지고요. 그래서 생물 1, 지구과학 1 모두 다 3, 4등급이 나왔는데 고1, 2 때까지는요. 고3 때 1등급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를 했는데 국어는 100분위가 이제 올라가면서 국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국어 100분위 올라가면서 이제 국어 점수 좀 나아졌고 수학 1등급으로 이제 올랐고 그리고 영어 1등급 안정적으로 나왔고 탐구 1. 그러니까 1111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의대 예비 3번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알면서도 물어봤죠. 우리 표준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 100분이라는 게 야, 뭐 1111인데 떨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지방대 의대도 떨어져? 예비 3번 말이 돼?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틀린 문항의 그 배점에 따라서 네. 그리고 요즘은 아무래도 그 서울대보다는 다 의대 가려는 추세이다 보니까 자기도 아쉽다면서 탈주하려던 걸 제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 예쁘지 않냐 애들 도와주고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연대 공대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대 이 친구는 제가 이제 06년생인데 제가 목동에서 3년 동안 계속 이제 지도했던 제자예요. 근데 목동에도 약간 그 와부고 같은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 중심으로 좀 이렇게 있잖아요. 분위기도 좀 그런 분위기고 일부러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남양주에서 수업한다고 하니까 아예 정리했거든요. 그 지역을. 그래서 여기 수업한다 하니까 그러면 너 혹시 조교 하고 싶은 애 있냐 했을 때 와르르 지원을 했어요. 이제 복지가 좋아요. 조교 복지가. 근데 일부러 이제 이런 덕소고 출신의 또 수시와 정시를 다 갖췄던 그런 좀 멘토 같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현역 때 내신이 망하고 망했지만 그리고 정시 때 좀 수학과학을 잘했는데 오히려 재수 때 국어 1등급으로 뒤집은 아이. 그러니까 수학과학 잘한 아이예요. 왜냐 엄마가 막 뭐 수학 교사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아빠 따라 의대를 이제 가려고 했던 아이인데 결국 이번에 또 얘도 고대 붙었는데 그죠. 고대 사이버 국방학과 여기를 갔어요. 거기가 좀 이렇게 진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과여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내신이 정말 망했지만 그리고 정시도 이제 본인이 믿는 과목 수학과학 하나 보고 달렸지만 결국 이제 기숙학원 가가지고 좀 정신 차려서 나머지 국수 영탐한 이제 재수 때 3 수학을 3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1, 3, 2, 2, 1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사까지. 그러니까 수학만 못 보고 나머지 잘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시형 학교여서 그런지 내신이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뭐 4등급에서 6등급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친구 수능 수업을 했던 이제 강사였는데 정시 국어는 1등급이었고요. 항상 수학도 뭐 이제 2등급, 1등급 항상 나머지가 이제 좀 버렸던 과목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두 유형의 친구들이 다르죠. 보면은 계속 덕소고에서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서 탑을 달렸던 모범생 중에 모범생 그런 선배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말 안 듣다가 뒤늦게 개과천선 해가지고 대학을 가보니 내가 진짜 현역 때 이렇게 했어야 됐구나를 뼈저리게 알고 있는 저의 손을 많이 탄 학생 네, 그러니까 제자 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을 쓰니까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도 막 덕소고 출신으로 고대 영문과 간 친구도 쓰고 했었거든요. 서울대 조교도 쓰고 했어요. 작년에 여기서 이 강의실에서. 근데 이게 확실히 애들을 위한 조교와
제가 보았을 때 똑똑한 조교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정말 좋아하는 조교들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덕소고 2학년으로 진학하는 상위권 아이들에게 이름 말하면 딱 아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이제 저에게 엊그저께 여기 강의실 남아가지고 11시까지 고백 아닌 고백을 하다 갔는데 처음엔 제 수업을 못 믿었대요. 그래서 필기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대요. 저 평가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가도 중요하지만 반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국어학원 여기 유명한 국어학원 세 군데 갔다가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딴짓하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구나. 이거를 일단 깨달았고 뭐 제 입으로 제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컨텐츠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좋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장 놀랬다라고 한 게 이 조교진. 이 조교가 이제 이 아이는 여기 덕소 2학년으로 진학한 아이라 했잖아요. 근데 걔는 대치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아는 유명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온 아이더라고요. 전략적으로 덕소를 간 지금도 굉장히 고3 모의고사 풀면 100점 나오는 아이예요. 계속. 근데 질문이 많아요. 그래도 좀 원론적인 것들. 제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회로가 맞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조교 입장에서요. 그런 질문 받으면 좀 깝깝하잖아요. 이걸 대답 어떻게 해줘야 되나? 차라리 질문을 하지.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귀찮은 질문들을 하는데 저도 봤는데요. 그걸 1시간 동안 대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정말 멘토처럼. 근데 거기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고백 아닌 고백하더라고요. 쌤,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면학 분위기 좋고 수업의 퀄리티가 좋다. 그리고 조교가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빨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라는 건가?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는 전교 1등에 다녔어요. 네, 다녀서 이 학생은 이제 지금 2학년 올라가는데 예봉중 전교 1등으로 덕소고를 갔던 친구입니다. 이번에도 예봉중 전교 1등이 덕소고를 가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전부 다 사교육을 끊고 혼자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연락이 와요. 저에게 가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는 저의 실적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굉장히 극적인 점수를 만들어냈죠. 꾸준히 저에게 3월부터 수업 계속 들었던 노베이스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힘들어하는 게 모의고사여서 모의고사는 사실 내신은 막 제가 어떻게 이렇게 도제식으로 빚어내는데 모의고사는 본인이 하고 탄력을 받아서 체득해야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안 되죠. 그런 영역들이 아무래도 처음 국어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저와 또 이 친구들이 되게 이번 8주 동안 많이 도와줘서 1등급 이번에 바로 앞에 설 전에 모의고사 1등급 나오더라고요. 원래 4등급, 3등급 나오던 친구가 모의고사 등급이요. 그래서 하면 되는구나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어떻게 했는지. 네, 이제 그래서 뭐 제가 아닌 저의 모습. 4년 전이라. 네. 저의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일부러 써놓은 이유는요. 이 둘 학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그 하나고라고 저기 서울 끝자락에 촌에 있는 학교 있는데요. 여기도 특별 전형으로 뭐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대학교 때 이제 전공 대학교 때 이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을 미리 수강을 한다라는 그 이점. 그러니까 수시형 학교예요. 얘네도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최저를 못 맞춰서 많이 애를 먹어요. 덕소도 우리 특별 전형이 있죠. 농어촌도 있고 그리고 수시로도 아무래도 좀 전략적으로 올 수 있는 케이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도 이 얘기 했거든요. 야, 너네 학교 잘못 선택했다. 너희가 전형에 대한 정말 다양성을 생각했다면은 너희는 유학교 가면 안 됐었다.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특별 전형이 있는 학교들에 특화된 그런 선생님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도대체 특별 전형에 특화가 되었냐? 이게 강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 전형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특별 전형들이라는 것들은요 어쨌든 간에 정성평가가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정성평가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집어내서 예를 들면은 세특에 선생님한테 이거 써달라고 해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멘토처럼 찝어줍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한 강사인데요. 그 꼼꼼하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식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점검표예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어요. 유진아 여기 있어. 이름은 다 가렸는데요. 이제 신규인 친구들은 여러 개 표시를 해놓고 뭐 이렇게 확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게 뭐냐면요. 출석 체크 출첵이에요.
지각, 결석 이런 거 다 잡아놔요. 뭐 영상이면 0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복습 테스트예요. 이게 복태. 그래서 이게 15개 항상 전주차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15개 시험을 보는데 애들에게 주어지는 분량은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이래도 15문제예요. 그럼 애들이 더 긴장해요. 문항수가 적으니까 오히려. 근데 여기서 12개 못하면은 그러니까 11개부터는 재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과제집의 여부,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메모 사항이에요. 왜 X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X인지 여기 이렇게 끄어져 있는 것들은 원래 안 했는데 다시 저한테 재검사를 받아가지고 뭐 카톡 인증이든 아니면 다른 날에 날짜 잡아가지고 쌤 저 뭐 금요일에 와가지고 검사 받을게요. 이런 아이들은 다시 X였던 거 O로 해주고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X인데 요거는 뭐 면제 뭐 이런 경우에요. 아니면 아니었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페널티 이런 것들. 그 추가 과제집 따로 부여되는 최상위반은 이제 최상위반이래. 심화반은 추가 과제도 줬고요. 그 제가 보니까 그 사이에 엄청난 이제 성장을 보여진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냥 심화반 개념반으로 처음에는 반을 나누었지만 개념반 아이들 중에서도 욕심 많아 보인다 싶은 그런 눈빛의 아이들이나 따로 요청한 아이들은 제가 다 과제집 부여했어요. 그렇게 해서 따로 검사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들. 그 클리닉 이제 지금 신청해서 뭐 영현이도 들었죠? 네, 신청해가지고 이제 클리닉 한 친구들은 이게 출석 여부, 출석 예를 들어 10분 이상, 제가 10분까지는 기다려줘요. 네, 근데 10분 늦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김채영 학생이 10시 10분, 10시까지 클리닉인데 오지 않았습니다. 등원 문자 보내고요. 네, 조교들이 해요. 저는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다음 점수. 이제 클리닉 점수 100점 만점에 모의고사 보는 거였거든요. 이번 정규 때에는. 그래서 점수 그다음에 이제 등급은 제가 조교들에게 알려줘서 아마 등급 같은 것들은 이렇게 문자로 나갔을 거예요. 문자 나갔던 양식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특이점 이게 뭐냐면요. 그리고 여기 숫자가 뭐냐면요. 질문을 한 개수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질문자 여기 돼 있죠. 건승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X는 질문 안 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걸 제가 다 보잖아요. 이제 그러면 얜 점수가 이러는데 왜 이거 질문 안 하고 갔지? 그러니까 특이점 한 개가 뭐냐면요. 질문을 하려고 본인이 저 이거 질문할게요 해놓고 안 한 거예요. 막상 다운 질문을. 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 있죠. 그건 질문했다라고 치지 마라라고 제가 조교들에게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건승 이건 조교들 이름이에요. 건모 승민 뭐 누가 담당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 특이점 여기 부분에 메모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어떤 식으로 해놨냐면요. 이렇게요. 이거에 감동한 거예요. 그 아까 정교권 학생이 이게 학생 이름이어서 제가 가렸는데요. 이제 여기 이거에 대한 지금 이거예요. 파란색 표시 보이시죠? 이거를 딱 클릭을 해보면 뭐 이제 이 조교가 이렇게 써놨어요. 읽어드릴게요. 대충. 아직 문법에 대한 어려움 많다. 화법에서도 많이 틀렸는데 화법을 너무 얕보고 빨리 넘기려다가 실수가 많이 나와서 점수가 깎인 것 같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학생이. 문법에서는 뭐 중세국어에서 어떤 것들 아직 안 배웠다길래 이 부분을 알려줬다라는 건 아마 그 설명을 다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태소는 단어와 형태소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알고는 있지만 실수했다라고 합니다. 고전소설 여기서 인물 간의 갈등 관계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교님한테 얘기를 본인이 하니까 다 조교가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 약하길래 그냥 보고 형식이길래 제가 코멘트를 더 달아놨어요. 이제 이 조교한테 처음이니까 조교도 조교의 역할이 이제 29년도 수능은 막상 지금 너가 풀었던 기출 문제에서 1번부터 11번 유형으로 아이들이 풀고 있는 시험지가 1번부터 11번이 화법과 작문 영역이에요.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처럼 나오는 거. 근데 우리 아이들 수능 때 그게 독서로 치환돼서 나와요. 독서 영역과 융합돼서. 근데 이런 걸 아직 우리 조교가 저만큼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조교들한테 이렇게 나오니까 너희도 알고 풀고 있어. 이렇게 저도 시키고요. 조교들한테도 실제로. 그리고 중요성을 상기시켜줬다. 아직 이런 부분들을 안 배웠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아라.
피드백 해주겠다. 그리고 고전 약하다라고 너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은데 내신 때 거치고 예비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써놓잖아요. 이걸 그대로 긁어서 문자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교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문자 이렇게 나가자라고 다듬어요. 이걸 그대로 하면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교들이 조금 훈련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좀 바꿔졌습니다. 전 이 클리닉 코멘트가 저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여기 덕수에서 지금. 그래서 좀 강조를 합니다. 여기 이것과는 똑같고 기술 지문에서 여러 변수가 나오고 비례 선후 관계 이런 게 다양할 때에는 그 점에 주목해서 읽는 게 좋다고 알려주었고 그다음에 고전 문학 접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어휘나 표현법 특히 서리적 표현 찾기, 성경 먼저 경치 보고 나중에 정서 이런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어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시적 상황은 어느 쪽에 가깝냐, 화자는 어느 감정이냐 이런 부분들을 분류하고 문제 해독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라고 이렇게 조교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학생에 대한 코멘트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봤다가 이제 서리법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쉬는 시간에 오며 가며. 그러면 얘도 놀라죠. 난 조교쌤한테 했는데 어떻게 알지? 이걸 구글 드라이브 시트로 저와 조교 2명이서만 공유를 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노출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저에게 수업을 3년 동안 배웠던 친구다 보니까 좀 가이드라인을 잘 알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거 점수가 오르는지를. 관용격 조사 의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근거를 찾아주었다. 애들이 보면은 왔다 갔다 구문 보고 이렇게 문제 풀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독해를 어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독해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조교예요. 이 조교는 조금 승민 조교는 덕소고 출신이니까 모든 면에서 너무 우수한인데 여기 기본적으로는 실력이 뛰어나서 모르는 부분 적극적 질문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감동한 게요. 부가가치 계산법과 경제지문이에요. 국내 총생산 계산법 잘 이해되지 않는데 설명해 줬습니다. 이게 이 한마디지만 제가 딱 읽어봤을 때 이거 지문 설명 다 해줬겠구나를 알죠. 저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그리고 진짜 보니까 옆에 왜 퇴근 안 했어? 저는 퇴근 안 하면 시급 자꾸 나가니까 왜 퇴근 안 했어요? 너 일부러 퇴근 안 하고 있지? 이러는데 그거 붙잡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저기 표 모른 것도.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 유진아 우리 이렇게 진행했지. 자, 문학 독서 각각 월요일에 정규 수업으로 진행했는데요. 이제 아침반 저녁반 똑같았어요. 1주차부터 한 2주차는 현대시 위주로 나갔고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진달래꽃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라는 거 있잖아요. 고등식으로 해석하는 거. 그다음 소설, 그다음 이거부터 2학기 영역인데 간혹 가다가 덕소고에서는 이제 일부러 변별력 있는 문제로 선택지에 가끔 고전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선행해야 솔직히 맞춰요. 네, 그래서 고전시, 고전소설 이런 것들도 좀 주요 부분들 집어줬는데 아직 고전소설은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그냥 작품만 설명을 하는 건 내신 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품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역설법 이러면은 이래요. 역설법이 뭐야? 그 역설법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는 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작품을 읽고 이게 역설적이구나를 우리가 캐치를 하고 역설법에 대해 설명한 선택지를 찾아야 되는데 역설법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면 거기까지는 접근을 하는데 그래도 역설법에 대해 풀어서 설명을 해놓으면 그거를 선택지에서 이게 역설법에 대한 설명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학적 개념어들, 선택지 용어들 이런 거 공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교재 만들 때 편한 방식은 1, 2주차 인문, 3, 4주차 사회 이런 식으로 비문학 지문을 그냥 영역별로 넣어놓으면 가장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주차에 결석을 하거나 졸아버리면 과학 지문은 빵꾸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주차가 개념 정의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다. 혹은 예시.
예시 비문학에서 예시의 방식으로 글이 전개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인문 지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시가 나오며 사회 지문은 어떤 식, 과학 지문 어떤 식, 기술 지문 어떤 식 해서 그 예시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 했으면은 그 예시의 방법으로 전개된 지문들을 각 장르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총 적어도 5지문이 실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스르륵 훑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합반 수업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아침 저녁반 이 강의실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법 당장 나오는 의문의 변동이라는 네, 파트.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 뭐 그 중학교 때 했는데라고 했지만 호되게 많이 다쳤습니다. 문법 이렇게 어려웠어요. 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조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팀 10이 10년생이죠. 10학번이 아니라 10년생 아이들이 이 고전 시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전 시조 수업 열심히 하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고2 때까지 나오는 거 다 알려줘 버렸어요. 저기 여름방학 때 한 특강까지 자료 다 끌어다가 해줘 버렸어요. 네, 그래서 고전을 너무 잘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 저번 설명회 때 했는데 네. 이거 진짜 세뇌 시켜드릴 거예요. 이 A 등급을 이제 잊으셔야 돼요. 네. A 등급이었는데 이거는 아 저희 아이가 보통은 했어요. 이제 이거예요. 네, 그러면 A 등급도 못 맞았는데 아 그래도 오히려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겸손함이 있는 아이들이 더 난 잃을 게 없다라는 그 아이들이 더 깨끗하게 잘 쌓아 올라가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만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것 때문에 또 말씀드리려고. 그 물어봤어요. 좀 덕소고 출신 조교들한테. 그리고 이제는 그만둔 조교한테까지 제가 물어봤어요. 연락하기 어려웠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했냐. 왜냐면 고대 영어 교육과를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2학년 되겠네요. 고대 영어 교육과를 작년에 수시로 합격한 조교한테도 그러면은 현역 때 이 내신 종합 등급이 어느 정도였어? 이런 거 물어봤는데 종합 등급은 뭐 조금 제가 뭐 1점 몇 이렇게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났는데요. 반에서 계속 그래도 한 2등 제일 못해야 3등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고대 많이 가요. 덕소고가 조금 고대 많이 가고요. 모르겠어요. 고대 왜 좋아하지? 그리고 이제 그 05년생, 06년생인 지금 이제 9등급제였던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에는 내신 1등급인 아이들은 보통 모의고사도 전교 1, 2, 3등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잘한다고 내신 성적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챙기라 해주세요. 왜냐면 내신이 더 꼼꼼하게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 기틀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모의고사에서는 가닥들이 탁탁탁탁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그 스킬들 위주로 공부를 한 친구들은 내신의 꼼꼼함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꼭 해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의 동생이 지금 재학생이잖아요. 내신 5등급제. 걔한테도 한번 물어보래. 너 동생한테도 한번 물어봐. 이러니까 요즘은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 1등급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좀 포괄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좀 반대래요. 모의를 잘하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내신 잘 나오기가 내신이 잘 안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신 잘 나오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모의고사 최상위권 아이들이 내신도 당연히 최상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돼? 내신 공부해야 돼? 이러니까 내신 공부죠. 이렇게. 그러니까 학습의 태세는 여기 지금 말이 줄어들었어요. 내신 공부를 챙겨가는 그 성실함이 2마리 토끼 다 잡는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서울대는 매년 가겠네? 했더니 서울대 수시를 광탈해서 고대 납치당해서 갔는데 그게 아쉬워서 이제 고대 의대를 재수해서 갔다. 이런 아이들이 좀 대부분의 루트예요. 덕소고 상위권. 근데 저는 재수를 권장을 원래 했었거든요. 제가 재수를 안 했던 게 너무 30년 한 30대 돼선 좀 덜 했는데 20대 후반까지는 조금 아무래도 현역으로 스카이를 갔다라는 게 아직 아무런 경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되게 크더라고요. 이게 너 스카이 아니잖아. 스카이 출신 강사 아니잖아.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항상 재수를 해서라도 꼭 스카이를 가라.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고대 제 제자가 재수학원 갔다가 실어증이 걸려서 왔더라고요. 진짜요. 이거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건모야 이러는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그 몇 년 전 지금 군대가 있는데 그 제자도 이제 똑같은 강남 대성 갔다 왔는데 걔도 진짜 말을 선생님 저 사람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전교회장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길래 좀 뭐야요. 너만 그래 그랬는데 진짜 이번에 얘도 그러는 거 보고 아 이게 말처럼 쉽지 않구나. 네, 그리고 재수학원 그냥 재수하면 되지 했고 아까 그 덕소에서 이제 연대를 갔다는 그 친구 있잖아요. 걔도 재수해서 연대 공대 갔는데 그 친구도 이제 아쉬워서 갔죠. 근데 걔는 본인이 이제 혼자 좀 독학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양평에 있는 기숙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장학생으로 돼가지고 그냥 좀 면제 받았대요. 그 이렇게 돈 내는 걸 면제 받았대요. 근데 이제 고대 이번에 재수해가지고 간 친구는 야 너 그러면은 나 등골 브레이커였어?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난으로 한 달에 500씩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교재비 따로 어쩌고 하면 야 이게 재수하라는 말도 함부로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의 목표는 현역으로 무조건 보내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 저 이 얘기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치? 이거는 저번에 해가지고 넘어갈게요. 이제 고등학교 때 내신 문항들은 조금 더 다채롭다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번엔 다른 작품 가져왔는데 이 수학도 있고 이제 영어도 있거든요. 설명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잠을 깨워드려야 돼요, 어머니들. 자, 제가 퀴즈 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보가 걸음 보자거든요. 음의 발걸음이에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오리다. 총 몇 음보인가요? 네? 누가 얘기하셨어요? 이거 바다가 올라. 저기 누가 얘기했어요? 여기. 네. 자, 두 번째 퀴즈. 여기 구체적 지명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구체적 지명. 그렇죠. 누가 얘기하셨어요? 약산. 영변의 약산. 네, 영변의 어디에라는 거 장소. 그다음 약산. 이거 여기서 구체적 지명. 그럼 어머니들도 지금 뭐라고 지금 하셨냐면요. 지명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듣고 나니까 그 지명 이렇게 지금 아시겠죠?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만 너 왜 이렇게 개념어를 못 알아봐 이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얼어요 이게. 근데 어려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학적 개념어라는 게 일생활에서 쓰지 않은 구어적 그 개념어랑 달라서 그래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자 이거 우리 아이들 하는 거거든요 맨날. 안 보이구나. 자 여기서예요 힌트. 반어법은 사뿐히 지뢰밟고일까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릴까요? 오 여기 또 동시에 얘기하셨죠. 아니 이거 자꾸 쌓이시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아닌 눈물. 왜냐면 여기 겁나 슬픈 상황이잖아요. 자기 얼굴 보기 토 나와서 갈 것 같다라는데 눈물 절대 안 흘리겠대요. 막 꽃까지 뿌려준 화자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 역설은 아까 말을 한 요건데 이게 역설인 이유는 사뿐이는 살짝이잖아요. 지뢰밟고는 세게잖아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기호로 보았을 때 서로가 상충되죠. 모순, 창과 방패.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 모순, 말이 안 되게 형용했다. 말이 안 되게 형용, 모순 형용. 이걸 역설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역설법은 이렇게 배우면 알거든요. 근데 역설법이라 하면 다 아니까 선택지에 모순 형용을 통해 말을 하고자 하는 걸 강조한다. 이러면 애들이 뭐야? 이래요 이제. 그래서 개념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뭐야 유진아? 역설법과 반어법의 효과. 그렇지. 제 수강생이에요.
그냥 멀쩡하게 말하면 나 슬퍼 말하면 되는데 아니 사뿐히 아니 근데 세게 이러면은 왜 저렇게 말을 해? 어그로를 끌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죽어도 안 눈물 절대 안 흘릴 거야 이러면은 왜 저래? 왜?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쳐다보게 되잖아요. 즉 이 모든 비유와 수사법들의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봐주세요. 내 정서를 봐주세요라는 강조에 위함이에요. 잘했어. 응.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요. 여기 형광펜 치신 거 보이죠? 이 아이들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고1 여기 뭐 지금 월요일 이제 타임 때 온 아이들인데 처음에는 55점, 78점, 79점, 76점, 79점, 95점, 23점, 23 이거 누구지? 23점, 57점, 여기 46점. 하지만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좋게 봤던 게 계속 그래도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 점수면 이 정도 질문하는 게 정상인데 그냥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풀고 끝내는 아이들도 있는데 계속 이 선생님들이 많이 부추겨서 그래요. 그 질문 안 하고 가면 속상해하세요. 점수가 왜 이건데 선생님 왜 얘는 질문 안 하고 갈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막 점수가 점점 대체적으로 오르고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친구들은 사실 제가 이 점수 맞으면 귀찮으니까 80분 문제 푼 것도 힘들고 집에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여기 확대를 안 보여드려서 그러는데 하나 질문했지만 거의 선생님을 붙잡고 갔더라고요. 아 여기 안 써있네. 근데 이거 이제 질문한 거거든요. 붙잡고 갔더라고요. 아 이거 제가 질문했고 제가 받아줬고 질문자 X는 저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1월 3주차에 클리닉 시작해서 설 전주까지 저번 주까지 쪼르르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한 아이들은 정말 성적이 오릅니다. 저도 설에 좀 문제 안 풀었더니 비문학 하나 틀리더라고요. 국어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진짜 15년을 이렇게 비문학 치면 풀어왔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번에 설명해 보신 분들은 보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121등이었는데 이렇게 100점 원점수 100점 맞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친구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눈이 빨개지도록 막 맨날. 그리고 현강을 내려왔어요. 현강을 인강으로 신청 안 하고.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아무래도 인강으로 들으면은 넘기게 되고 졸게 되고 핸드폰 한번 보게 되고 무조건 와서 기침해도 와서 들어놓 있어도 현강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독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기 오신 분들 다 목표 설정하셨나요? 여기로. 목표를 여기로 잡아야 여기에 겨우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작년보다도 우수한 아이들이 많다라는 걸 지금 2학년 올라간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신입생들의 현황에 대해서. 네. 전략적으로 덕수고 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저희 수강생들의 목표는 무조건 36등 안에 드는 겁니다. 이거 작년 기준으로 지금 인원수 설정이긴 한데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네. 뭐 이거는 보신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아까 설명 수업으로 살짝 보신 것 같고요. 자료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질문 도대체 뭐 얼마나 질문 대단하게 답변을 하길래 이렇게 정말 잘 보이시나요? 잘 보여야 되는데 자료. 이거는 이제 핵심 자료 이렇게 이게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타공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타공기로 이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찝어가지고 줘요. 처음에 줄 때에는. 그리고 이런 자료는 매주 한두 장씩 나가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의 필기 아이들에게 반별로 다 모아가지고 그 예시들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것들이거든요. 어차피 많으면 안 봐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두 개씩. 그리고 이런 것들은 PDF로 제공 안 해요. 유출될까 봐. 그래서 제가 직접 뽑아가지고 그 고리에다가 얘들아 이거 매주 끼워서 댕겨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OX. 왜냐면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빨리 풀고 넘기고 빨리 풀고 넘기고 하니까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빈칸 채울 수 있는가. 빈칸 채울 수 있고 OX로 진짜 했을 때도 맞출 수 있어야지 객관식도 내가 알고 푼 거거든요. 찍고 푼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건 암기장 이제 전부 다. 뭐 이것도 타공으로 나가요. 이렇게 좀 좋은 자료는 제가 타공으로 나가요. 매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몰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손글씨 뭐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시잖아요. 손글씨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패드 손글씨가 그닥 예쁘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손글씨 같은 글씨체로 일일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그 손글씨에는 뭐 잡담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은 권미득 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안상병 쌤은 이 예시를 좋아하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절대 PDF로 안 나갑니다. 네, 무조건 인쇄해서 나가요. 그래서 그리고 덕소고는 어휘 문제가 늘 나옵니다. 늘 나와요. 개정 전에도 개정 후에도. 그래서 어휘 문제에 대한 대비는요. 어차피 전에 해봤자 까먹기 때문에 항상 직전이나 파이널 수업 때 나와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수업을 듣던 아이들도요. 파이널이나 직전 때는 무조건 현강을 와요. 이 어휘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직접 구두 테스트 점검 받으려고. 네, 그래서 옵니다. 어휘. 그다음에 이거를 학교 앞에다가 커피차 저번에 할 때 한번 뿌렸거든요. 이번에도 3월 뭐 둘째 주에 한번 덕소고 앞에 이렇게 안녕 선생님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저는 애들이 커피 먹고 자료 버릴 줄 알고 당연히 그냥 뿌렸는데 애들이 막 와가지고 화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강생 애들이 와서 아 선생님 아까 그거 왜 뿌리셨어요? 막 이러는 거여서 왜 그거 어차피 애들 다 먹고 버려 어차피 이러는데 그걸로 애들 공부해요. 그래서 아 공부해봤자야 이랬는데 진짜 자기들끼리 야 김치용 국어 뭐야? 막 이러면서 야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하면서 막 서로 공부한대요. 그래서 야 얘 국어학원 다닌다며 했는데도 공부한대요. 근데 실제로 진짜 여기서 좀 이번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때 그 뿌렸던 예시 자료에서 그래서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이거 하지 마시라고 막 저를 협박해요. 이번에는 좋은 자료는 안 나가려고요. 그래서 뭐 그거 외에도 뭐 저는 정말 자료하면은 제가 요즘 유명한 인강 강사 많잖아요. 저 자료나 뭐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덕소고는 그 인강 강사들이나 대치동의 그런 쌤들보다 잘 가르칠 자신 있어가지고 아주 자료에 일단 공을 많이 들이고 그다음 관리 수업은 뭐 당연히 다 잘하시지 않을까요? 쌤들 모두 다. 네. 그래서 이제 자체 제작 교재, 뭐 필기지, 이제 분석지 말고요. 분석지는 제가 하는 것들. 필기지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써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수업 시간 끄적끄적 해볼 수 있게끔 그런 건 더 행간 간격을 넓혀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교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들만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덕소고는 보니까 그 문제들 내에서 많이 돌려가지고 쓰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예시로만 끼워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덕소고 기출을. 그래서 그 여기 다운로드해서 평가 문제집 한 5번 풀려요. 그러면 애들이 거의 문제를 외워요. 유형을. 네. 그래서 이번에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작년하고 다르게 훨씬 좋아요. 작년 것보다. 네. 그래서 그것도 근데 또 아무래도 자소서 평가 문제집이 고등학교 거는 좀 비싸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스캔해서 쓰는 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다 여기 동네 스캔해서 쓰시더라고요.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요. 사지 마세요. 수업들 알죠? 이거 왜냐면 그 단원들을 예를 들어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뭐 공통국어 원이면은 그거를 뭐 4단원은 안 쓰시기도 하고 그래요 학교에서. 근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시중교재 문제 뭐 이거 말고 뭐 내신 뭐 백발백중 이렇게 시중 문제들이 또 나왔어요. 이런 거 하고 각종 사이트 추가 문제 하면은 자료가 부족할 일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답변한 거예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정성스럽죠 이 정도면. 카톡으로 애들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한다. 이제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업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하고 학원으로 바로 오면은 뭐 간식 먹고 들려서 좀 천천히 오고 하면은 5시 원래 4시 반쯤 끝나요. 4시 반 5시. 네. 근데 여기 오면 5시 반 넉넉하게 이때 오면은 수업 전에 질문을 좀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6시부터 본 수업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그 보통 한 1시간 반 단위로 쉬는 시간 줍니다. 아이들. 안 그러면 1시간 단위 끊겨요. 작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9시에 수업이 끝나면은 9시 반까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건 알고 계세요? 우리 아이가 테스트 불통과해서 왔네 이러지 마시고요. 테스트를 불통과하게끔 저는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라 하지 마시고 뭐라 하실 거면은 과제 검사로 뭐라고 하시면 돼요. 왜 과제 열심히 안 해왔어 이걸로는. 테스트는 거의 다 전원 불통과하게끔 만들어서 저랑 구도 테스트 보게끔 하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마무리 문자가 발송이 될 텐데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 아마 유인물에 잘 보이실까요? 뭐
어떤 거 했다, 수업 내용, 이날은 좀 인사말이 길었네요. 복습 테스트 이런 식으로 총 15개. 뭐 근데 우리 아이가 몇 점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과제 수행 여부, 미통, 과제집을 안 가져왔다, 추가 과제 안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과제, 차주과제 과제 어떤 부분이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클리닉 문자는 이렇게 질문 내용 어떠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간다라는 걸 수업 끝나고 10시에 그 전에 다 조교가 작성을 이런 것들을 해놓고요. 얘네가 다 검사를 하니까 저한테 이런 부분을 컨펌을 받아요. 그리고 제가 9시 반 애들 보내고 10시 사이에 전부 다 한번 싸르륵 다 훑어보고 이걸로 나가면 되겠다. 10시에 예약문자 쫘르륵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교재 이렇게 생겼었다. 교재 이런 것들이었다. 보여드리고 저는 타강사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덕소고 입학 환영드리고요. 저의 수업은 우리 돌아오는 3월 2일은 안 하고요. 네, 3월 9일. 네, 그때 개강입니다. 그때부터 해야 4월 작년이랑 학사 일정 거의 비슷해요. 4월 한 20일 그쯤에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까지 진도가 나가면 늦어요. 그래서 항상 학원 진도는 거의 4주차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 5주차 이때쯤에는 네, 회독을 돌리고 파이널 고사도 보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3월 9일에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1등급으로 좀 시작을 해보게끔 제가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당 떨어지시죠? 저 말고 여기서 기운 다 빼셨다고 수학 영어 선생님 설명 열심히 안 들으시면 안 돼요? 수업 요일이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수업 요일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요일에도 이때분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 나하고 질문할 수 있게끔 막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와서 한 번 더 와라.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셀리라고 하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부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 번호입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제가 덕소고 공부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 다 알아요. 뭐 일부러 학부모님 척막 전화 몰래 해가지고 교과서도 알아내고 막 그랬거든요. 저, 저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 성적 잘 내주고 싶어요. 애들 성적표 보고 우울해하는 거 너무 저도 우울해요. 그래서 책임지고 애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회 오실 분 계신가요? 잠시만요.
온유학원에서 영어를 맡고 있는 김보영 강사입니다. 만나 뵙겠어 반갑습니다. 먼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유학원에서 덕소고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자이스토리 마더텅에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거기에 인터넷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보니 스킬이라고 아이들이 리딩 그런 스킬 같은 걸 정리해서 이제 제가 업로드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저희 경력이 있고요. 먼저 지금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을 텐데 고등부 영어가 왜 어려워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중등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절대평가 40%가 A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덕소고는 한 370명, 그리고 1등급이 37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인원수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1등급 받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범위가 고등부는 이제 뒤에서 제가 조금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범위가 이제 교과서 2가 외에도 모의고사 지문이 50개에서 80개 굉장히 범위가 많아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본문 암기만 시키면 사실 100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성실도를 좀 물어보는 시험이었다면 지금은 그 암기뿐만 아니라 변형돼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접근하는 방법도 제가 뒤에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지금 보시면 1점대 후반까지 인서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조건 덕소고에 가시면 1등 꼭 맞으셔야 됩니다. 37명, 40명 안에 들어야 인서울이 가능하기 때문에 2등급부터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첫 시험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좀 시험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이들 특징을 조금 분석해 왔어요. 1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모고가 95점, 100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도 가능한 친구들인데 이제 2등급 친구들 아이들부터 제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을 좀 1등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그리고 3등급 같은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다독거리면 이렇게 올려올 수 있고 그럼 이 2, 3등급 친구들을 어떻게 학습을 하냐? 자 보시면 먼저 덕소고는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 제가 프린트에도 좀 잘 정리를 해놨어요. 독해는 모의고사 3개년 문제가 다 들어가는데 얘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내신 전에 미리 먼저 풀어보고 유형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좀 학습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바로 3월 4일날 개학하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오늘 이제 교재 같은 거라든지 어떤 진도 나가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법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지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가 어휘 문제예요. 얘도 부교재에서 등장하고 어휘 문제 동의어 반의어 문제가 나옵니다. 문맥상 낱말 쓰임 문제가 등장하고요. 이게 지금 부교재로 잡히고 있는데 제가 아직 지금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 아직 물어보기 전이어서 제가 계약하고 바로 이제 좀 이걸 정리해서 말할 예정입니다. 어휘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가 어휘 문제예요. 그래서 어휘가 굉장히 까다롭고 동의어, 반의어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고등부 영어 어휘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왜 어려워지는지 1학년 버전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학년에서는 굉장히 영어를 지금 학술적인 영어를 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보현이는 매운 음식 못 먹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2학년이 되면요. 여기서 어휘 수준만 조금 옮겨요. 어렵게 하고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번에는 맵찔이라 매운 음식 먹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는 추상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이 지향하거든요. 근데 3학년이 되잖아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아이들이 뭐야? 내용이 전쟁터가 뭐지? 평화주의자가 뭐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을 좀 헷갈리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면 선생님 고등부 영어 이 핵심 키워드 4가지 어떻게 공부해요?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어휘부터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테이크란 단어 있잖아요. 사전에서 뜻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유진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 5개? 근데 얘 네이버 사전 찾아보시면요. 단어 뜻이 3,000개 이상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 뜻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문을 보면 뭐 take a shower, take a picture, take a walk 뒤에 있는 단어와 결합해서 어휘 문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맥상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도와주다.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도와주다, help. 조금 더 확장하면 뭐 support 이 정도 되는데 assist나 여기 나오는 cultivate도 도와주다라는 표현이 돼요. 뭐야 경작하다라고 외웠는데 왜 여기서는 도와주는 표현이지? 그 문맥상 단어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참가하다 단어 뜻 한번 떠올려봐. 이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join, take part in, 뭐 get involved in, attend 이렇게 단어가 확장돼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걸 다 구두 테스트로 물어봐요. 참가하다 뭐 있었지? 이 단어 말하면 거기서 또 다른 단어 뭐가 있지? 이게 계속 교환이 돼야 이제 단어를 문맥상에서 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장 구조인데요. 요것도 이제 해석을 제가 한번 이거 해석을 시키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나는 제이슨한테 로봇 줬어.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조는 아마 옛날에 배우실 텐데 나는 로봇에게 제이슨 줬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문장이 4형식 구조예요. 그래서 구조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야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이요. 해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엇? 만들다?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우리 옛날에 혹시 사역동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사역동사 이때 뭐 저는 하라고 시킨다고 해서 하렘의 동사라고 하거든요. 야 메이크가 뭐 하도록 만들잖아. 무엇이 남자를 남자답게 만들고 여자를 여자답게 만들어? 이게 구조학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 구조를 학습해야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어로만 나열되는 그런 문장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를 이제 3월 달에 볼 거잖아요. 24일 날. 이때 70분이 영어 시험 시간이에요. 근데 듣기가 20분에서 25분이거든요. 그 17문제를 빼고 나머지 시간에 독해를 쓰게 돼요. 그럼 아이들이 독해 이 325문장 결국에는 이 8초에 한 문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시간 안에 읽기가 사실 되게 빠듯하거든요. 이때 뭐를 해야 되냐면요. 자, 여기 문장 한번 볼게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주동 찾는 거, 수식어, 거품 묶어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야, 여기서 진짜 주어가 뭐지? 이럴 때 my friends 주어고 선생님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lives, 그래서 핵심 어휘만 딱 묶는 거예요. 아, 중요한 게 친구가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가셔야 되고 두 번째에서도 our ability가 주어고 여기서 동사가 makes네. 그러면 긴 문장을 다 읽지 않고 중요한 핵심 어휘만 딱 푸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선지 분석하면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빠르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신 대비할 때도 독해 그 많은 지문들을 좀 학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오늘도 지금 제가 문법 수업하다 지금 중간에 온 건데 선생님 저 독해 풀 때 그냥 풀 수 있는데요. 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근거 찾는 거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장 한번 수능 시험장 한번 떠올려 볼게요.
1교시에 뭐 보죠? 국어 봐요. 2교시에 뭐 보죠? 수학 보거든요. 근데 수학 본 특히 남학생 교실에서 끝나면 정답을 맞춰요. 그렇게. 그래서 나 앉아있는데 듣고 싶지 않았는데 3 곱하기 5 16 했네? 이러면 어떡해. 시험 망했다. 전 시험 망하면 왠지 지금 잘 안 풀리잖아요. 이때 감이 싹 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근거 찾는 연습들을 시켜요. 내가 연결사 찾으라고 했지. 보기의 선지 이렇게 분석하라고 했지. 이런 친구들은 사실 그런 시험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은 이제 어법에 대한 학습인데요. 요 문장 보시면 이거 O인 것 같으세요? 틀린 문장인 것 같으세요? X. 그쵸? 근데 우리 X를 선생님 여기 to stay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영어는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조용법, 부사용법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중학교 학습이고 고등학교 때는 야,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 몇 개야? 1개지. 그럼 이 자리 진짜 동사 자리야? 아니잖아. 준동사 자리잖아.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등 영어와 중등 영어는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법은 사실 문장을 다 읽고 푸는 건 아니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출제자의 의도만 파악하면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출제자의 의도가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하냐면 빈칸 추론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빈순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려면 이런 부분에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덕소고는 사실 어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상위권 친구들이 심화반에서 상위권 친구들이 약한 부분이 어법이거든요. 여기서 아마 내신의 등급이 갈릴 거예요. 그래서 어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법도 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용어까지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좀 질문 받고 왔는데요. 심화반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 어법 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어법을 잘하려면 우선 제가 말한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자기가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말투로 어투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고 같은 시중 교재가 아니고 이제 덕소고 어법을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를 이제 3월 4일 날 진행을 할 건데 바로 사실 진행을 바로 들어가진 않고 학교에서 내신 범위가 나오면 진행을 하는데요. 1주차 때는 이제 별개다 내신 시리즈라고 해서 제가 교과서 분석을 합니다. 본문 한 문장씩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얘도 암기는 다 시킵니다. 암기도 시키고 그리고 변형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끔까지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구두 테스트를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얘가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교를 조금 더 조교 선생님을 쓰더라도 구두 테스트를 좀 진행하면서 본문 암기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이제 좀 사파 그림도 같이 있는 분석소로 다시 분석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어법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덕소고 어법 시리즈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매 시간에 이제 진도가 나가면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험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험을 봐야 보통 시험 전날 한 일주일 전에 공부 시작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망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서 미리 시험 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 그리고 시험 범위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모의고사 몇 번 들어갔지? 이런 친구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나와. 그래서 여러 번 파이널 테스트를 보면서 실전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교재는 사실 맞춤 교재로 제가 디자인까지 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마더통에서 인터넷 강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어법은 사실 교재에 마더통 교재에도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찍으면 문제당 이렇게 지금 하나씩 지문에 대한 해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풀강의는 저 수업을 듣는 친구들만 한해서 풀강의를 전체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법은 하나 한 문제씩 이렇게 제가 QR코드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념반은 수요일, 일요일 진행이고요. 그리고 심화반 같은 경우도 수요일, 일요일인데 한 번은 수업을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념반이지만 심화반 친구들은 이런 부분 잘하고 내가 여기서 좀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통합하고 그리고 심화반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 그리고 개념반 친구들은 여러 번 반복시켜서 이걸 정확하게 체화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도가 되고요. 제가 조금 말이 빨라서 빨리 끝났는데 여기까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온유학원에서 독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지난 설명이랑 좀 다르게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지금 재원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공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내신 대비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정도의 초점을 좀 맞춰왔고요. 국어 영어랑 조금 다르게 되게 짧아요. 10분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사진이 뜰 때마다 민망한데 5년 전 사진이고요. 일단 제 소개를 살짝 드리면 여기 남양주에서 되게 오래 살았고요. 동아고등학교 졸업했고 경희대학교 졸업해서 여기 구리남양주에서 한 8년 정도 대형 입시학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원장님이 감사하게도 온유학원에 불러주셔서 덕소고 담당하게 되었고요. 네, 저는 중하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전 학력대 지도 경험을 보유했고요. 지금은 사실 최상위권만 다루고 있었지만 지금 온유학원에서 개념반, 심화반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덕소 수학 특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 4호 개념간 전반적인 난이도가 평이했고요. 평이하다는 거는 문제들을 뚫어져 봤을 때 시중 유형서나 개념서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이랑 유형만 익혀도 점수 확보는 안정적인데 네, 두 번째가 중요해요. 부교재 연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늘 덕수고는 매년 부교재를 세팅해서 그거 변형해서 내고 있는데 부교재 문항을 정확히 익히면 체감 난이도가 크게 낮아진다는 점이 있고요. 부교재 학습이 숙지랑 그게 1등급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부교재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뭐 한계가 좀 있는데 모의고사랑 수능 대비에는 학습이 조금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를 위한 추가 학습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실한 학생들은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온 전략은 뭐냐, 내신부터 수능까지 완성하는 제 커리큘럼이고요. 단계는 4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념 완성, 두 번째 실력 완성, 세 번째 내신 집중, 네 번째 파이널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 말씀드릴 건데 개념 완성은 개념 재정비 및 강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형을 체화하면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바로 몇 초 만에 반응해서 아 이거 이렇게 풀었지 하는 그 학습 과정을 익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 시그니처인데 실력 완성 단계예요. 이때는 방학 동안 배운 개념이랑 유형화 해놓은 체화된 그 개념들로 처음 보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모의고사 문항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앞에서 제가 모의고사 수능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계점을 이 실력 완성 단계에서 저는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개념 완성에서 저한테 배운 실전 개념이랑 심화 개념 그리고 유형화돼 있는 그런 개념들을 새로운 문항들에 적용하면서 어려운 문항도 이렇게 적용하면 잘 해결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학생들한테 경험을 시켜주고 있고요. 모의고사 문항도 다루고 모의고사 문항이 기존 내신 문제랑 완전히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게 이렇게 안정적인 실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내신 집중, 덕수고 내신의 경향에 맞게 내신 대비를 하는 과정인데 이때 실력 완성 단계에서 아이들이 그 실력 향상을 되게 많이 경험을 해요. 그 높아진 실력으로 이제 내신 집중에 들어오는 건데 내신이 뭐 교과서랑 부교재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되게 쉽다고 느껴요 학생들이. 그래서 높아진 실력으로 그 부교재나 교과서들을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교과서 전문항 분석을 하고 부교재 전문항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때 교과서랑 부교재에 있는 주요 문항이랑 그런 걸 재정리하고 암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그 문제 자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예상 문제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인데 아무래도 준비가 내신 집중해서 준비를 분명히 많이 했을 건데 학생들이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많이 떨려요. 그래서 이때는 모의고사 훈련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시간 관리랑 실전 감각을 강화할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개념 완성부터 내신 집중까지 하면서 우리가 공부해온 중요하다고 다뤄왔던 그런 문항들을 딱 100개만 선별해서 아이들을 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1, 2월 동안 저희는 개념 완성 단계를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저희는 뭐 했는지 좀 말씀드리면 일단 개념 학습 및 숙제 관리
시중 교재를 저는 선호를 해요. 일단 처음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시중 교재만큼 좋은 교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중 교재로 개념 유형을 학습을 하고 우리 학생들 숙제 관리를 직접 하고 있고요. 이때 예비 고1 학생들은 1, 2월 때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공부하던 학습량이 거의 몇 배가 돼서 방학 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이어서 그 부분 공부 습관 형성 및 숙제 관리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시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복습 테스트를 매번 했어요. 일단 심화반 있고 개념반 있는데 개념반 학생들은 심화반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량의 숙제 성취도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보통 클리닉 시간에는 숙제 첨삭하고 질문 받아주는 시간으로 갖고 있고요. 저희 심화반 학생들은 매일 정기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주요 문항 이해도 점검 그리고 결과 바탕으로 1대1 보완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개별 맞춤 피드백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고요. 테스트 결과 및 학습 태도를 계속 어머님들께 드리고 있고 학생별로는 그때 우리 뭘 배웠는지 그리고 과제는 뭐고 공부 방향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습 링크 수업 영상을 매번 찍고 있거든요. 그런 걸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개념 완성 단계가 마무리되면 이제 3월이 들어갈 건데 그때는 제 시그니처라고 말했던 실력 완성 단계입니다. 네, 3월 실력 완성 훈련인데 이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 및 심화 개념을 고난도 문제에 적용하면서 내가 배웠던 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걸 학생들한테 경험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항 중심 사고력 훈련 그리고 실전 풀이 전략이랑 접근법을 체화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 보는 문항을 보면 아이들이 많이 당황을 하는데 이런 문항을 봤을 때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 접근하면 우리가 배웠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고 표현만 다르다. 이런 거를 학생들이 경험을 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분명히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나 이거 이렇게 다뤄왔지 하면서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접근이 가능하게끔 접근법을 체화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가 실력 상승의 핵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신부터 수능까지 동시를 대비한다. 이게 제 전략이다. 덕소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자체 교재를 쓰고 제 자체 교재랑 뭐 주간지들을 나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다음 내신 집중 단계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 전문항 분석을 하고 있고요. 2026학년도 덕소 교과서는 출판사는 미래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교재 전문항 분석을 하는데 이게 부교재가 매 학기 달라져요. 그래서 작년에는 뭘 썼냐? 2025년도 1학기 때는 능률에서 나온 각이라는 교재를 썼고요. 엄청 유명한 교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2학기 때는 풍산자 라이트라는 교재를 썼는데 이게 센보다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되게 쉬운 건데 늘 항상 교재마다 특이한 문항이나 꼭 다시 봐야 되는 문항은 꼭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그 실력 완성 단계에서 아이들이 실력이 많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거 풀다 보면 되게 쉽다라고 느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선별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많이 풀었는데 되게 쉬운 교재였네. 근데 그 쉬운 교재에서도 분명히 특이한 문항들 이건 좀 흐름을 암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당연히 아이들한테 알려주곤 있지만 아이들이 먼저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실력을 많이 키워둔 상태에서 다루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당연히 교과서랑 부교재도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이미 표지는 많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교과서는 작년에 출판이 된 교재다 보니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변형 문제는. 근데 아직 부교재는 세팅이 안 돼서 그래서 표지만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걸로 교과서랑 부교재를 완벽히 커버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파이널 전략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공부했던 문제 중에 중요한 문항들 그리고 교과서랑 부교재에서 좀 특이했던 문항들 다시 백제로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훈련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형 모의고사인데 그 덕소고 기출 스타일에 맞게끔 여기서 문제를 뽑아서 숫자 바꿔서 아이들한테 시간 제한 준 다음 문제를 풀리고 있고요. 당연히 적중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실수 및 시간 관리 훈련도 똑같이 학교 시험장이랑 동일한 분위기로 실수 및 시간 관리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 4가지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뜰 때마다 좀 민망한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덕소고를 향해서 가장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온유학원에서 덕소고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증된 커리큘럼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거는 제가 사실 올해부터 여기 왔기 때문에 검증은 되진 않았지만 올해 완벽하게 검증할 자신이 있습니다. 올해도 국어 영어 선생님과 이 덕소고 학생들 1등급 많이 배출할 생각이고 수업은 당연히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까지. 네, 매 수업 피드백 그리고 개인별 오답 관리 그리고 테스트를 통한 점검으로 계속 동기부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관리 시스템인데 늘 당연히 인강을 제공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일지를 제공하고 있고 매 수업마다 학부모님께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수업에 있는 클리닉 제외를 하고 나서도 주말에 클리닉실을 열어둬요. 그래서 신청자들을 받아가지고 주말 클리닉 운영하고 있고 상시 온라인 질의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입니다. 우선 제 수업은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 앞에 좀 나와 계실 텐데 필요한 내용 질문 있으시면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피드백 리포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는 길에 저희 선생님들이나 저한테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